안녕하세요. 취업 뽀개기TV 치뽀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T 에너지기술 직무 서류부터 면접까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우선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저도 취업 준비할 때 KT를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KT 서류 발표가 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한번 제 경험을 살려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KT만 제가 면접 때 받았던 질문, 면접 때 나왔던 뭐 문제들, 그리고 2차 면접 나왔던 질문을 다 정리해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KT에 대해 애정이 좀 있었고 가고 싶었던 기업이어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고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그 면접 질문과 문제들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제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KT는 흔히들 블라인드 서류 접수라 하고 자소서만 본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서류를 좀 열심히 쓰면은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서류를 좀 제대로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붙여준다? 뭐 학벌이나 스펙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비중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소서 안에서도 회사의 관심과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류 접수 기간이 아닌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소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회사의 관심과 본인의 역량을 어필해 보세요. 두 번째로 필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한 6배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최종 면접하고 1차 면접 을 얼추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제들은 KT 문제집 시중에 파는 것하고 얼추 비슷하긴 한데 막상 보면 좀 다른 정도?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KT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필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6개의 목차가 나오더라고요. 지각 정확력, 언어 추리력, 판단력, 응용 수리력, 단어 연상력, 직무 해결력 이렇게 6개 나오는데 우선은 시간도 정말 짧고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인적성이나 NCS나 그렇듯이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익혀놔야 돼서 정말 문제집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1차 면접을 가시면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KT 건물 들어가서 지하로 안내를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좀 대기하다 보면은 방이 여러 개인데 지원자들을 거기에 가둡니다. 그럼 거기에 진행자 한 명과 이제 지원자, 면접 대기하는 사람 6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는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해요. 제가 토론 면접 했을 때는 그때 한창 원전 폐지가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원전 폐지에 찬성과 반대를 3명 나눠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론했던 내용을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발표를 하는 것까지 그게 토론 면접, PT 면접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UPS에 대해 설명하시오 막 그런 문제가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정말 실무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창의력과 추리력을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릅니다. 면접을 보러 가자고 하면은 이제 면접 볼 준비 하시면 됩니다. 가게 되면은 면접관 3명 있고 그 앞에 저 혼자 앉아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건데요. 제가 기억나는 질문은 첫 번째로 정전시 대처 방안이고 약간 오타가 났네요. 정전시 대처 방안이었고 두 번째로는 ESS와 UPS의 원리를 설명해 보시고 세 번째는 사업장에게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어필할 거냐. 그러니까 KT가 지금 에너지 매니저 시스템 이런 거를 한다고 치면은 그 시스템을 팔아야 되잖아요. 어떤 건물에 적용을 시키려면 그 사업장에 이제 어떻게 우리 제품을 어필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정리해놨던 자료를 토대로 몇 개만 뽑아서 적은 건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취준생이 이거를 안다고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시면은 조금 당황하시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실무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면접을 이제 끝내고 합격을 하면 2차 면접을 가게 되는데요. 2차 면접은 한 2배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원했던 직무 면접을 3명, 3명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뭐 2명, 1명 이렇게 뽑는 것 같아가지고 2배수로 짐작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시면 면접관 앞에 한 5명 정도 임원들이 있어요. 5명 임원 있고 지원자 3명 있는데 질문 세례합니다. 질문하면은 저쪽 지원자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대답하세요. 또 질문하면은 반대쪽 끝에부터 차례대로 대답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운데 자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끝쪽이었는데 가운데가 약간의 내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연료전지 원리와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에너지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한 번쯤은 알아봤을 내용이어서 저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창 태양광 이슈가 화재 나는 게 좀 이슈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로 이거는 인성 문제인데 실패만 했던 경험. 그러니까 실패하고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하고 끝난 경험을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죠. 자소서 쓸 때도 쓰기 어려운 질문인데 실제 면접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태양광 발전 전압을 어떻게 이동시킬 거니라는 질문인데 태양광 이제 전력을 생산하면은 그거를 한전으로 송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을 갖고 이동시키는 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의 답변으로 전기차를 답변을 했는데 그게 정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기차든 뭐 아니면 배터리에 저장을 하든 그런 식으로 그 소규모 전력을 어떻게 이동할 건지를 봤는데 약간 질문의 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취준생이 알 수 있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2차 면접에서. 이것도 제가 정리했던 그 질문들에서 몇 개만 뽑아서 가져온 건데 2차 면접도 실무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그때 정리했을 때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말들도 써놨더라고요. 지금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물어봐도. 아무튼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 많이 물어보고 마지막 할 말을 하고 했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냐? 약간의 압박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최종 면접까지 마쳤는데 우선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너무 간절했던 기업이거든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가고 싶어서 KT 맥센터라고 있거든요. 맥 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 앞까지 찾아가서 현직자들 구경하고 막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 앞에서 그러고 그런 적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현직자, KT 현직자를 찾아서 한 두 분 정도를 한 시간 동안 통화하고 한 분은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KT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최종 면접 때 어필을 했으면 그래도 붙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죠. 그래서 그렇게 어필을 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정말 간절했던 기업입니다. 지금 에너지 기술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관심을 좀 주시면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음 편 영상도 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2편은 간단하게 1편으로만 제작을 했지만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